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월드컵 경기도 함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참 아침에 비도 많이 왔고요. 한데 오늘 일본에서 먼저 월드컵 소식 이전에 일본 소식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늘은 대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큰 뉴스가 나와 있네요. 오늘 7시, 오전 7시 30분경 이와대현 앞바다에서 규모 6.9,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가 약 44에서 50km로서 아오모리현 하시카미조에서 진도 6강이니까 거의 7회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큰 지진이 왔습니다. 서 있기가 어려울 수준으로서 하지노에 등에서 약 6약을 기록했고 부상자는 최소 4명에서 6명이 나왔습니다. 아오모리 5명, 이와대가 1명.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편의점에 물건이 쏟아지고 신칸센, 고속도로 일부가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이곳입니다. 일본 열도에서 항상 일어나는 이곳, 이 정도에서 항상 일어나는 곳에서 제가 몇 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의 강진은 항상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다란 피해는 없습니다만 단지 그 편의점 같은 데 물건이 쏟아지거나 뭐 건물 같은 것이 벽이 이렇게 건물의 벽이 여기죠. 건물의 벽이 떨어져서 완전히 부서진 이런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점 강의 지진이 오늘 7시 반 정도에서 아오모리현에서 우리가 일본의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한 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으로는 오늘 비가 왔습니다. 이제 북쪽에서는 강진이 오고 이건 큐슈 지역인 일본의 가장 큰 남쪽입니다. 북쪽과 남쪽은 북쪽은 지진이 와서 강타하고 또 남쪽은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뭡니까 이 자동차에 물이 들어가고 또 자동차가 그 물살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남쪽에서는 폭우로서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정체 전선 영향으로서 큐슈, 특히 가고시마에서 선형 강우대로 집중호우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사스마 센다이시에서 시간당 108mm, 1시간에 108mm의 폭우가 기록했고요. 오늘까지 규슈 남부 250mm, 시코쿠가 300mm, 거의 그 규슈 남부나 시코쿠는 거의 일본의 열도의 남쪽을 의미합니다.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고 산사태나 홍수로 주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쪽에서는 강진, 남쪽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뭐 일본 열도가 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피해 현황은 전부 다 집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인명피해는 부상자가 총 6명에서 10명 정도로 경상 위주입니다. 아오모리현 5명, 하지노에 3명, 하시카미가 1명, 아오모리가 1명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요. 또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에서도 경미한 부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 제로로서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건물 피해는 아오모리현에서 232재 이상이 건물 피해로 주로 외벽이 균열하거나 물건이 낙하하거나 뭐 이런 점, 또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물건이 쏟아지고요. 일부 구조물이 손상되었습니다. 도로나 교량 일부 손상이 보고되었고 미야기현, 이시노미마키 등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런에서 북쪽에서 지진 피해입니다. 뭐 이로 인해서 현재 그 쓰나미 남쪽에서는 쓰나미 경보, 북쪽에서는 지진 피해. 이로써 북쪽과 남쪽이 일본 열대 한가운데만 놔두고 북쪽과 남쪽에서 커다란 강진과 그리고 폭우로
난리가 났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오늘 있었던 월드컵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월드컵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드컵 그룹 A 남아프리카 대 한국 경기, 남아프리카 1대0 승리에 대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의 1대0으로 우리가 졌죠. 일본인들의 반응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본 반응을 요약해 보면은요, 놀라움 플러스 약간의 남의 불행을 기뻐함, 뭐 그렇겠죠. 남의 그 아픈 것이 있으면은 뭔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웃으면서 기뻐하는, 이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3위로 떨어져서 16강 진출 위기에 처한 데 대해서 이게 월드컵이다, 한국 뭐 하는 거냐 같은 반응이 많고요. 남아프리카의 국적인 역전 2위 통과를 역사적인 월드컵의 드라마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트위터 등에서 남아프리카 트렌드, 한국 1승 2패는 이해 안 된다, 최종전 남아프리카한테 지다니 등 비웃음 섞인 댓글이 다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일본도 조심해야 하며 자기 팀을 경계하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남의 아픔을 기뻐하는 많은 일본인들이 술집이나 응원 모임에서 한국전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 남아프리카 골이 들어가는 순간 놀라움과 웃음 터지는 장면이 많았고요. 파란색의 일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오 하며 환호하거나 한국 패배를 보면서 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 이게 진짜 월드컵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뭐 젊은 애들은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으니까 남의 아픔을 즐거워하거나 뭐 이런 것이고 큰 뜻은 없습니다. 단지 뭐 어느 나라가 됐든 젊은이들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일본 뉴스 앵커 기자 반응입니다. 현지 중계나 스트리트 인터뷰에서 일본 기자가 한국 예상박으로 고전하며 설명하는 장면, 배경에 월드컵 경기장과 일본 팬들이 보이고요. 약간 놀란 표정으로 한국의 실책을 지적하고 손흥민 벤치 왜라는 의아하게 전략 실패 같은 분석이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외국에서 왜 손흥민을 넣지 않은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참 이 고집이 센 감독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런 감독을 하루빨리 갈아치워야 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에 한두 번 졌다고 해서 감독을 갈아치우자 하는 뜻은 절대 저는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저번에 멕시코 경기에서도 손흥민을 빼서 큰 아픔을 겪었죠. 근데 이번에도 또 완전히 빼기보다는 조금 후반전에 넣고 있습니다만은 이 감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 45분, 후반 45분 경기니까 90분입니다. 90분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40 또는 48시간 싸우는 경기가 아니에요. 이 경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90분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10분씩 써먹으면 됩니다. 전략을. 그러니까 90분이기 때문에 10분씩 자르면은 9분, 그러니까 9개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9개의 전략 전술을 준비해 놓고 경기가 휩쓸이 나서 경기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전략을 한번 10분 동안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10분 동안 사용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거나 답변이 나오지 않고 거꾸로 질질 끌려가던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전술을 10분 만에 뭐 집어치우고 두 번째 전술을 사용해야 되죠. 근데 두 번째 전술을 사용해서 이것도 별로 인기가 없고 답변이 안 나오고 대답이 잘 안 나오네, 또 해답이 안 나오네 라고 판단됐을 때는 두 번째 전술도 빨리 폐기하고 9개의 전술 중에 이번에 세 번째 전술을 투입해야 되죠. 감독이라는 건 이런 일을 하는 게 감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싸우는 경기가 아니고 전반 45분, 후반 45분 통틀어서 90분이니까 10분씩 사용해서 전술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술을 사용해서 이거는 좀 대답이 나온다, 잘 되네 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 세 번째 투입단 전술은 폐기하지 말고 10분 더 연장시킵니다.
잘 나오니까 답이 결과가 좋으니까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전수를 10분 정도에 사용을 해서 답이 나오지 않을 적에는 폐기하고 또 새로 다른 전수를 투입해서 답이 나올 적에는 그것은 연장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답이 안 나올 때문에 9가지 전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 감독이라는 자체를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계신 분인지 모르는지 제가 좀 의아하고요. 그래서 감독을 갈아치우자 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홍 감독이 주장하는 전술이 있다고 예를 쳐요. 그러면 그걸 첫 번째 10분 동안 한번 써 봅니다. 사용해 봅니다. 사용해서 답이 안 나오면은 빨리 폐기해야 되는데 이 양반 계속 45분 써먹고 후반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써먹고요. 또 멕시코전에서는 거의 쓰지 않았죠. 그러니 얼마나 완강하고 고집이 세고 남의 아드바이스를 받아들이지 않는 감독인가. 그래서 이 감독을 갈아치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독이라는 거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빨리빨리 새로운 전술을 투입을 해야 되죠. 이 감독의식을 계속 전반 후반 45분 3분 전부 경기가 끝날 때까지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어둔한 감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독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축구 선수로서는 조금 유명했을지 몰라도 감독으로서의 재질은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은 빨리 갈아치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월드컵은 멕시코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대전 이것들 볼 때에 이 감독이 완전히 망쳐놓은 감독이 완전히 지게 만든 월드컵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협회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는 이런 감독. 그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이런 감독은 하루빨리 갈아치우자 하는 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물론 감독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전술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게 쓰지 말아라. 10분만 사용해 보면 알 수가 있다. 답이 안 나오면 다른 전술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감독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월드컵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패배의 원인은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감독 이틀 전인가요? 감독이 엉망이다. 전술이 실패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뭐 확실하게 이 감독의 잘못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게임에서는 이 감독을 사용할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은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은 홍 감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번 경기에서 졌다고 해서 감독을 가볍게 갈아치우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경기는 외국의 전문가나 한국의 전문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우리 한국이 16강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시하다 하는 것 모두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전술 미스 이것은 감독에 책임져서 물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홍 감독도 감독의 잘못이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럼 나에게 있으면 빨리 물러나야죠. 서로 상황 판단을 잘하는 감독으로 넣어서 남은 경기 한두 게임이라도 좀 끌고 나가서 위로 올라놔야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면 빨리 물러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감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일본의 간단한 지진과 그리고 폭우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그럼 또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